자, 재보궐선거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오늘부터 이제 사전투표 실시됩니다. 내일까지. 자, 지금 이제 부산 금정구청장은 야권이 이제 막판에 1대1 단일화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텃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영광은 이제 호남의 이제 주도권을 갖고 야당끼리 지금 다투고 있는데 진보당이 원래 3등이었는데 지금 1등으로 올라왔어요. 아주 팽팽하게 3파전입니다. 그다음에 강화 군수는 여권 후보가 이제 분열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권 심판론 이런 게 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국민의힘도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판세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광 같은 경우에는 그 진보당 후보가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상 밖의 그런 선전이라 가지고 앞으로 파장이 어떨까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그걸 궁금하기에는 금정 상황이 굉장히 다급합니다. 지금 현재 그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뒤지는 여론조사도 지금 그래요? 국민의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오차 범위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 신빙성을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정구가 해운대구보다 더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산의 가장 좋은 지역하면 해운대구라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유명하고. 그런데 저번 지방선거에서도 해운대구 구청장 득표율보다 금정구 구청장 득표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지역을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긴 하지만 뒤지게 나온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이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당 지도부가 굉장히 좀 숙고를 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해운대구가 국민의힘에게 위기라는 거는 결국은 또 대통령 지지율하고 연동돼 있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정구가 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번 총선은 저는 정말 투표율이 제일 중요한 선거일 것 같아요. 투표율. 예. 결과적으로 지금 영광에서 3파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재보궐선거는 재선거는 조직표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평일날 공일도 아닌데 직장도 가야 되는데 투표소로 가는 게 물론 사전투표도 있긴 합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조직 표는 지지율과 관련된 것이고 지금 정치 혐오가 완전히 완전히 그냥 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검증이 됐든 강화가 됐든 다들 지금 무소속도 출마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투표율이 만약에 20%면 유권자 5분의 1이 선택한 후보가 자치단체장이 되는 결과가 옵니다. 결국 엄청난 이 불균형, 소수 대표성, 소수가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자치단체장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도 분명하게 뼈저리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광군수 선거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또 자조감도 나온다고 합니다. 호남이 원래 3파전 할 곳이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예. 호남이 3파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방송에 나와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호남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민정당계 정당이 아니라 대한정당이 있으면 호남에서 표를 제일 많이 줍니다. 진보정당에서도 그랬고 국민의당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 3파전이라는 게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그랬고 그전에 지방선거에서도 호남은 민주당이 계속 경고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진보당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제가 약간 농담처럼 얘기하자면 호남의 양당 기득권을 지금 깨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까지 들던데 전체적인 판세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선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조차.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보면은 여당 쪽 이슈는 항상 독대를 하니 김건희 여사가 어쩌니 이거고 야당 쪽 이슈는 전남 영광 어떻게 될 것 같냐 금정 뒤집어지냐 단일화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배종찬 소장님 말씀 잘하셨지만 그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투표율이 낮아가지고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한 명이라도 더 보내야 되는데 금정구에 심지어 한동훈 대표가 이 지원 요새 가는 것조차 그 대통령 행사장에 가는 거 삐그덕거려가지고 핑계처럼 막 가고 유권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금정 같은 데서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심각함을 느껴야 될 것 같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또 댓글 주셨습니다. 영광에서는 진보당이 꼭 이겨서 반전, 금정에서는
민주당이 이겨서 반전, 여야 거대 정당 동시에 각성하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결론이 대략 그쪽으로 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지금 뭐 조국 대표처럼 금정 가가지고 저는 뭐 지금 뭐 그야말로 월세살이 하면서까지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는데 뭐 그런 정도로까지 심각하게 이번 그 재보선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정구청도 결국은 놓치고 마는 이제 이런 그 좀 우를 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는 조국 혁신당 후보가 좀 약진하는 거에 비해서는 차라리 진보당 후보가 약진하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더 나쁘냐 하는 거죠. 조국 혁신당이 거기서 당선되면 사실은 더 뼈아플 수 있거든요. 특히 다음번 지방선거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차라리 뭐 그보다 더 조국 혁신당보다 더 약세인 진보당에는 뭐 한두 자리 이렇게 주더라도 티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심은 조금 안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런 이 생각이. 재보궐 결과는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연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에 미치는 영향, 또 조국 대표의 호남 영향력, 그리고 심지어는 금정 강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재보궐 선거가 주는 영향은 단순히 5개의 재보궐이 아니다. 엄청난 하반기 아니라 지방선거 다음 대선까지도 영향을 주는 첫 단추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지금 상당히 뜨겁죠? 어느 그렇죠. 분이 네,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그 보궐선거 끝나고 난 뒤에 독대가 잡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이번엔 대통령 탓 못할 테니까 한동훈 대표가 책임져야 될 텐데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